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불보살님의 어떤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상, 염을 하는 거하고 뭐 그냥 뭐 코카콜라 내 염을 하면 뭐 코카콜라 귀신이 앞에 나타나는데 과연 코카콜라 귀신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신통력은 있다 할지언정 과연 그것이 우리의 자비심을 어떤 내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과연 그런 여러분 중국 무술 같은 거 보면 왜 고도의 집중력으로 굉장한데도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파괴하고 악하게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냐. 출발부터가 굉장히 좀 다르지 않겠냐. 그 다음에 15성입니다. 83페이지. 정말로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다. 유식무경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다. 전자는 모든 현상들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다. 후자는 오직 마음만이 존재할 뿐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사물조차도 부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헛개입이고 아지랑이고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그래서 유식을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이 모순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말이 마음 밖의 세상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밖의 세상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재해석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오직 마음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된다. 왜냐하면 마음 외에도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순과 논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15성에 있다. 15성을 보면 오감각식의 인식 대상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바깥에 있는 외부 조건들이라고 했다. 이 말은 마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바깥에 객관적인 인식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저장식은 과거 경험과 기억의 정자 외에 자연계에도 인식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식무경이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해서 틀린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15성과 삼성은 외부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오감각식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표상이라고 했다. 표상은 실상은 아니지만 허상도 아니다. 허상은 아예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말하지만 표상은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고 이미지다. 그런데 여전히 유식의 의미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을 가리켜서 유식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생각식의 작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즉 생각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된 작용이다. 그리고 생각식의 인식 대상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과거 경험과 기억의 종자들을 담고 있는 저장식이다. 생각식은 외부 대상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각식의 작용 결과로서 드러나는 의식의 내용은 모두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식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내용을 심상, 즉 마음이 생각하고 계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심상은 참고 대상이 실제 사물이 아니라 과거 경험과 기억이기 때문에 실제적 존재가 아니다. 허상이다.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하다. 이들을 가리켜서 한상이고 한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서 차별하는 것이 바로 사상, 관념, 신념, 개념 등이다. 그리고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성에 젖어 있는 중생들이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집착해서 갈등하고 다투기 때문에 유식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간혹 유식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생각식의 작용으로 발생한 사상, 관념, 신음, 개념의 허구성과 허상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오감각식의 대상마저 부정하는 극단에 이르게 되었다. 오감각식은 생각식과 저장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한다. 즉 객관적 대상을 자신의 주관적인 과거 경험과 기억에 비추어서 받아들인다. 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견해와 암만으로 삶을 받아들이려고 이해한다. 그 결과 실제의 삶일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본질로 왜곡된 사물을 진짜라고 믿고 집착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각과 이해를 놓고 갈등하고 다툰다. 그렇다고 해서 오감각식의 대상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감각식의 대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생각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잘못 지각되고 해석되는 된 것뿐이다. 지난 시간에 심상하고 표상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근데 읽어서 뭐 이렇게 확 들어옵니까? 확 들어오나요? 우리가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지 다 허상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허상이다. 마이크도 허상이고 또 이것도 허상이고 너도 허상이고 다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하면 그 유식 특히 유식을 또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식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마음만 인정하고 식만 인정하고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비판하는 유식을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다 없다고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이 지금 여기 15송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두 개가 너무 극단적인 이해라는 거를 이제 제 주관적 생각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치유적 관점에서 보면 교학적 이해 말고요. 과연 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중생의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유익함이 있겠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다 없다고 한다든지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어떤 이 번뇌를 좀 떨어뜨리는데 우리의 좀 덜 괴롭게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집착하는 데로부터 과연 자유롭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보고 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일으킨 나의 얘에 대한 이미지, 내 안에 잡힌 영상, 내 안에 잡힌 관념, 내 안에 잡힌 어떤 신념, 아니면 어떤 판단, 이해, 이런 것들이 뭐죠?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이고 내 개인적인 이해고 알미라는 거지 객관적으로 정말 그것이 사실이다. 여야한 거다. 있는 그대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 자체를 부정하고 긍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가 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는 그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관계, 갈등을 유발하거나 소통을 장애하거나 뭔가 나에게 선심소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불선심소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이고 그거에 대한 치유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용적으로 볼 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해보 유식을 공부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늘 나의 경험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신경증적으로 난 다 내가 경험한 게 다 허상이야, 헛거야.
그런다고 해서 또 뭐가 남겠냐는 거죠. 그래도 뭐죠? 난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으되 그 경험이 물처럼 흐르고 찰나찰나 생멸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죠? 퇴색하고. 기억이 또 연구 나왔어요. 내 기억 내용이 굉장히 많이 편집되고 기억도 조작되고 퇴색되고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각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편집되고 퇴색하고 바뀌고 오염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러니까 난 경험하지 말아야 돼, 알지도 말아야 돼, 뭐 주장하지도 말아야 돼, 생각지도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 그냥 파도처럼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뭐예요? 우리 아리아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죠? 파도 치잖아요. 파도 치는 것이 뭐죠? 오감각식에 비교했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이상 없는 거예요. 파도 치는 거 정상이죠. 기압이 오거나 배가 지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파도 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칠 때에 누가 잡아요? 만화식이 아래아식이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온갖 해석을 붙인다든지 온갖 뭔가를 그냥 그걸 문제 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파도는 치면 어때요? 파도는 쳤으되 치면 반드시 생했으니까 어때요? 반드시 멸하게 되는 거예요. 파도 친 것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냥 치고 올라오고 떨어지는 그 상태를 뭐죠? 하나의 경험으로 보면 된다. 그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냥 경험하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바닷물을 그냥 바다 자체는 아리아식 자체를 못 봐도 그 파도 친 것을 보고 우리의 바다, 우리의 경험 똑같은 그 바닷물이나 파도의 물이나 같은데 그 다만 뭐죠? 기압이나 바람이라는 것이 있어져서 모양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이 있어져야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뭐 너무 왜 이렇게 막 실험할 때 아주 미세한 분자, 원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현미경으로? 거기다가 염색하죠. 그래야 그거 자세히 보게 되죠. 실험할 때. 그러듯이 하나의 염색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자각하고 보게 되면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탁 픽업을 한다는 얘기야. 픽업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을 투사하는 거라. 내 거다. 내 생각이다. 아니면 뭐 내 뭐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건 네 거고 또 뭐 네 생각이고 또 네 소유물이고 내 소유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수히 갈등하거나 소통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잡히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파도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파도 쳤을 때에 반드시 그 친 것을 일어난 것과 떨어지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냥 알으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갑자기 누구를 봤는데 너무 이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꽃을 보면 그냥 감상만 안 되잖아요. 꺾는 사람들이. 온문사에 지금 감이요. 올라가면서 줄줄이 너무 많은데 가을에 정말 진풍경이에요. 감이 그렇게.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기어이 그 복잡한데 감을 꺾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블랙카드를 크게가 붙였어요. 감은, 여기 있는 감은 지나가는 모든 감각객들이 감상용입니다. 이게 플랜카드에 적어놨어요. 근데 그것도 뭐 상관없이 또 세워가 꺾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감을 보고 아름답다에 끝나진 않는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투사해서 꺾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그것이 너도 꺾고 나도 꺾고 모두 꺾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되고 또 다음 사람들은 좀 떨어지고 덜 이쁜 걸 보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감은 뭐 단순한 거지만 뭐 그런 거 말고 많잖아요. 너 하나님, 내 하나님, 뭐 네 신, 내 신,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스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동대 다닐 때가 지금도 그래요. 지하철 타면 좀 무서워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으면 갑자기 가갖고 막 신을 믿어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민폐 많이 끼치죠. 내 경험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저도 한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너무 아름답죠. 시내에서 저도 이 팜플렛 나눠주고 믿으라고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강요는 안 하고 방해는 안 했어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만 했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경험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도 믿었고 나도 믿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의도는 선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예요? 너무나 심하게. 근데 그게 거기서 그건 선하니까 크게 내가 싫다 하면 그냥 가겠지. 그런데 뭐예요? 소유권을 강하게 투자시켜. 저 이거가 발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막 학생기를 달아갖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서울에서 제가 그 가는데 아주 분당에서 그 동대 갈 때 아주 혼났어요. 막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줘요. 내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것까지 참 좋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경험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도 믿었고 나도 믿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의도는 선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예요? 너무나 심하게. 근데 그게 거기서 그건 선하니까 크게 내가 싫다 하면 그냥 가겠지. 그런데 뭐예요? 소유권을 강하게 투자시켜. 저 이거가 발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막 학생기를 달아갖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서울에서 제가 그 가는데 아주 분당에서 그 동대 갈 때 아주 혼났어요. 막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줘요. 내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것까지 참 좋죠. 그래, 내가 너무 감동적이니까 내가 살맛이 났어. 내가 정말 절망해서 깨어나서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참 절망해서 깨어났으니까 좀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는 한데, 근데 거기에 뭐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순수해요, 그래도. 이거가 들어가서 문제인 거야. 소유권이 투사된 거야. 안 하면 적이 되는 거죠. 왜? 소유권이 투사된 줄 너 나가 이원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도 이제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이 스님들이 불안한 거야. 와갖고 막 믿으라고 뭐 난리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와서 제 수업에서. 제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한 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지하철에. 근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게 한 15년 전이니까 궁금해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가, 스님이. 근데 저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거부를 한 개도 안 하고 너무 공감했어요. 아주 이제 상담, 내담자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네. 이런 식으로 공감을 막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나한테 자리가 한 개 비니까 나보고 얼른 앉으라서, 고맙습니다. 또 이제 앉고 계속 공감하니까 옆에 또 비었어요. 본인이 앉아서 계속 공감을 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뭐예요? 지쳐가지고 갔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왜? 지금 어떻게 해요? 본인의 경험은 어떻죠?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쌀자루가 있어. 이 쌀자루가 내가 짐작한데 이게 20kg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20kg라고 생각하고 탁 드는데 5g밖에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넘어지죠. 확 들었으니까. 만약에 굉장히 거부할 거다, 싫어할 거다 했는데 너무나 내담자를 대하듯이 공감하면서 그 경험이 얼마나 감동적이겠냐라는 생각으로 봐드리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그 예정된 그 갭만큼, 차이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붕 떠서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 에너지 둘 곳이 없죠. 무게를 치자면 20kg인데 19.99 몇 그램 어떻게 돼요? 995g 어떻게 될까? 떠서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밸런스를 잃어버려요.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한번 남대문 지나가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빽빽해가 천천히 몰고 가는데 갑자기 예상에 없이 성경책이 딱 뜨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제가 유리 창문 열고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이에 제가 차를 가게 지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미리 이제.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상황에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강간, 성추행,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드라마나 패턴에 익숙한 건 뭐예요? 하지만 놀래거나 기절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굉장히 뭐예요? 알아차림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갑자기 그
그 예상된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죠. 그런데 이미 공격자도나 아니면 행위자도 굉장한 미리 예정된 패턴이나 에너지, 준비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갑자기 마음 둘 곳이 없죠. 그 에너지 둘 곳이 없어 벙 떠갖고 굉장히 균형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이 상황을 비우느냐 하는 거지. 이건 실용적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런 어떤 요즘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럴 때 관련이 있어요. 저는 뭐 지금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밀한 얘기를 재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실험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거를 빠르게 비우기만 하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그 빈만큼이 굉장히 죽어버려요. 굉장히 저항하거나 놀래거나 뭐 이런 데는 익숙하고 무의식이 준비되어 있지만 고요하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비워진 상대에게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장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또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뭐가 붙었어. 그죠? 부부 싸움을 하거나 우리가 붙을 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 붙을 때도 이거에 싸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그런데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하면 뭐예요? 얘를 비우기만 하면 싸움이 굉장히 안 되죠. 우리 빈 배 이야기 많이 나죠. 사공이 없는 배가 오면 뭐예요? 그냥 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밀어내지만 사람이 타고 있으면 뭐예요? 의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비우죠? 아까 말씀드린 사념체예요. 얘를 비우는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내가 호흡으로 돌아간다. 내 호흡을 자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왜 숨 쉬는 훈련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아니면 내 단전으로 가든지 내 신체의 몸으로 가든지 빠르게 뭐죠?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 내 몸으로 딱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얘가 비워진대. 자동으로. 굉장히 실제로 해보면요. 보통 신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비하다. 그러니까 저것이 비워지면 우리의 감각 기관은 하나의 그냥 대상과 즉하는 그냥 하나의 문의 작용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주체적인 어떤 능동적인 뭐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 비워지면 뭐죠? 또 육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식도 거기에서 그냥 어떤 변별식은 있다 해도 그것이 어떤 우월, 비교, 차별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비추는 작업이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되죠. 다른 직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여기는 심상표상 설명은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